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호재들로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불안한 장세와 이 힘든 하락장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또한 리플과 SEC의 법정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걸까요?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7월 말 리플의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얼마를 예측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최근 미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세계 탑 거래소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말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큰 이슈였는데요.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었고, 바이낸스의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세뮤얼 림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에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상대로 투자자 사취와 각종 자금의 부적절한 혼합, 나아가 미등록 브로커 등 혐의를 따지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고객의 법정 화폐, 암호화폐의 미국 환수 등에 대한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미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제소를 결정한 당일 코인베이스에도 동일한 혐의로 같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지난달 17일 미 SEC와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 보호에 합의하며 자산 완전 동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상황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공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압박을 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래소를 흔들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의 전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바이낸스 자산 동결이 풀리는 등 일부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규제 당국의 압박 전국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려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미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을 증권성으로 분류한 가운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압박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굳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리플 소송입니다. 리플을 증권으로 보느냐 아니냐를 두고 SEC와 리플사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결국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증권성 여부라는 부분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SEC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무려 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밝히며 승소를 장담하고 있으나 SEC도 강하게 받아치며 역시 승소를 장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플 소송의 핵심인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과 관련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힌먼 전 국장이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을 통해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와 분산된 구조로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주장에 힘이 더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미국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나 현재 큰 틀의 시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상위 10개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량은 2분기 기준 1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1분기 대비 4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 업비트 등 국내 대표 거래소들의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거래량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최근 갑자기 출금을 중단하며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미국 당국 중심의 규제 압박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성 여부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경우 시세 흐름 패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주장도 다수 나오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중국의 시장 재진입은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9월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했으나 올해부터 홍콩을 시작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인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책 방향성이 정해질 경우 의외의 반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가 국가 간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플랫폼을 개발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핵심인 블록체인의 제도권 편입도 중요한 호재 중 하나입니다. 이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죠. 이처럼 상승장이 찾아올 것임을 시사하는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 가운데 얼마 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발언한 것 또한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큰 기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이 잠재적 가격 반등을 위한 시그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투데이는 지속적인 약세 추세 동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시장 분석에서 가격 하락 추세 동안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종종 약세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된다. 이 패턴은 매도 압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고 점차 추세 변화의 큰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에서 약 474명이 참여한 리플의 7월 말 가격 예측은 평균 0.4841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XRP의 가격에서 2에서 3% 정도 약반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